예, 6주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매매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매매라는 법률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이 바로 법률 요건이 되겠죠. 요건. 이건 이제 계약, 매매 계약이죠. 체결하면 일단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했죠. 그 효과 중에서 이제 효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법률 효과의 내용으로서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매매계약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도인에 관계되는 것이고, 둘째는 매수인에 관계되는 거예요. 매도인에게서 무슨 의무가 발생하죠? 재산권 이전하기로 한 거잖아요. 재산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무가. 그리고 매수인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겠죠?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금전을. 그죠? 아까 뭐 했어?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에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어떻게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권리로 본다면 어떻게 하죠? 이전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재산권을 넘기라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의 금원지급 의무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되죠? 매매대금 지급하라. 그죠? 하나는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라는 면에서 본다면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가장 중요한 의무고 매수인에게는 금원 지급 의무가 가장 중요한 의무고 이것은 서로 쌍방간의 대가적 관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한번 내려와 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 의무가 있어요. 물건의 인도 의무. 물건 같은 경우에 인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토지를 팔았다, 건물을 팔았다, 아파트를 팔았다, 물건을 팔았다, 자동차를 팔았다 할 때는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인도라는 것은 점유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란 무엇이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배. 수중에 너무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등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뒤에 별도로 설명을 할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매수인에게는 이제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금전 지급 의무는 무엇을 먼저 이행이 될까요? 먼저 이행 또는 누가 이행을 해야 될까가 문제되는 거예요. 즉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면 등기도 해주고 물건도 인도해주면 비로소 매수인이 금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먼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그때 비로소 매도인이 아파트와 땅을 건물을 넘겨주는 것인지 등기도 그때 이전해서 등기를 해주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 같아요? 먼저 그래도 매도인이 강자고 경제적 강자니까 먼저 재산권을 넘겨주면 매수인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매도인이 탁 땅도 넘겨주고 아파트도 넘겨주고 등기까지 해줬어. 그런데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누구만 손해죠? 매도인만 손해죠. 또는 정반대로. 무슨 소리야 교수님. 그래도 매도인은 재산권 토지 같은 것은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매수인이 먼저 돈을 지급하고, 즉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그때 비로소 매도인이 등기도 넘겨주고 땅도 넘겨주고 건물도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공평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매수인이 금원을 지급했는데, 즉 돈을 다 냈는데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요. 또 땅도 넘겨주지 않고 지가 계속해서 농사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매수인이 큰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대금 지급, 금전 대금 지급 의무라고 좀 죄송합니다. 대금 지급 의무와 이 재산권 이전 의무를 어떤 것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이전하는 것이 아닌, 즉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매매 대금이겠죠?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것을 어떤 것이 먼저 이행해야 되는 선이행 또는 후이행, 뒤에 넘겨주는 거, 이행의 관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서로 동시에 이행하게 하자. 그래서 주면서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면서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고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받고, 매수인은 돈을 받으면서 재산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서로 동시에 이행하게 하자 해서 이것을 동시이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동시의 의무로 보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매도인에게 먼저 재산권을 이전하게 하는 의무 형태가 있고, 정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방식으로서 서로 동시에 이행하게 하자. 여러분은 어떤 게 공평한 것 같아요? 공정하고 평등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1번, 2번, 3번 중에서 무엇 같습니까? 1번, 2번, 3번. 3번이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금원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사자사의 특별한 약속이라든가 특별 약정이라 하거든요. 별도로 정하는 거죠. 무엇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기로, 또는 일정한 관습이 없는 한 이 두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셨죠? 주면서 받고 받으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방이 특정히 먼저 이행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동시이행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매도인에게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댔죠. 이전 의무. 어때요? 종전보다 글씨가 좀 좋아졌나요? 전락졸필이라 진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한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전자펜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글씨가 더 어렵게 나와요. 더 막 어지럽게 쓰여져요.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아직은 뭐 좀 보기 어려워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도 그 전부터는 조금은 좋아지지 않았나요?
재산권 의전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인도 의무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등기를 해주는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법률 이게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법률 효과는 뭐죠? 권리의 변동이라 했잖아요. 즉 권리가 발생. 취득이죠. 소멸. 소유권 가지고 상실하는 것이죠. 상실이죠. 없어지는 거죠. 또는 변경이죠.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A에서 B로.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어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다 지급했어. 대금 지급했어.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없어요. 누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물건이라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어떤 권리만 취득하냐? 인도하란 인도 청구권. 또 이전 등기 하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만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은 등기를 했을 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이전 등기 시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금까지 지급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등기 전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토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닌 거예요. 무엇에 관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동산일 때 책을 사고 팔았다. 노트북을 사고 팔았을 때는 인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일 때는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일 때는. 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지급받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 했죠. 자동차가 전형적인 모습이라 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키 넘겨봐서 내가 운전하고 다녀도 내가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앞으로 소유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가장 문제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중매매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갑이 소유자예요. A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1번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을에게는 이전 등기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소유권은 없다 했어요. 그러나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없어요. 그런데 갑이 다시 병이라는 제3자에게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이전 등기를. 완료.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했지. 아직 등기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을은 병은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을이 아닌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너 땅 넘겨달라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만큼 등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양민법이잖아요. 생활법률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내가 매매대금 다 지급하고 설사 내가 땅을 넘겨받아 거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나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만약 갑이 또 팔아먹으면 이걸 이중매매를 하거든요. 이중으로 매매했다 해서
이중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기를 먼저 한 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매매 계약은 을이 먼저 체결했어도 뒤에 체결한 병이 먼저 등기를 넘겨가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특히 매매 대가를 지급했을 때는 빨리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고,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지 않으면 비록 나중에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가 된 병이 을을 상대로 너 그 물건 나한테 넘겨줘, 너 나가 하면 나가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중 매매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갑과 병이 짜는 거야. 을한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을한테 이미 갑이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을 사이에 다시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형법상의 배임자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매매 계약이라 해서 무효로 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여전히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런 예외적인 것이 아니냐면은 이미 병은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갑은 이미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이 돼버렸으니까 이미. 이해되셨죠? 그래서 등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것이 부동산입니까? 매매대가 지급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넘겨받는 인도도 중요하지만 등기도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우리 법률가들은 이 요자를 많이 써요. 필요로 한다, 해야 된다 할 때 요자. 요잖아요. 우리는 연락요. 이렇게 써요. 많이 흔히 쓰는 겁니다. 이건 연락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준말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연락 바람 그런 뜻이에요. 연락 요청함 또 요구함 그런 뜻이에요. 네. 연락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통학요. 오늘 꼭 학교 오기 바람. 오늘 전화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흔히 이제 또 약자를 쓰면은 판사는 판이라고 불러요. 판. 그래서 저는 손씨잖아요. 손종학이잖아요. 그러면은 손종학 판사, 손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손판이라고 불러요. 손판. 또 변호자면 손변. 또는 검사는 손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박판, 김변, 그죠? 오검. 그런데 성이 명씨가 있죠. 그죠? 이 명씨를 성을 갖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판사를 보니 명판이 되잖아요. 명판사가 되는 거야. 명판결이 하는 사람이 되고 명검, 뭐 그죠? 또는 뭐죠? 뭐 명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오시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오판. 판사면 만약에 오검은 좀 괜찮아요. 오변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판사는 맨날 오판해요. 정시성 가면 판사는 좋죠. 정판. 바른 판결한다 해서 정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들은 어떨 것 같아요? 교수는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교수는 옛날엔 전임 강사 제도가 있었지만 전임 강사 지금 없어졌거든요. 조교수부터 시작돼요.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급이 이렇게 되는데요. 조시성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교수야. 이미 교수가 됐는데도. 정시성을 가진 사람은 조교수인데도 항상 정교수야. 정교수님, 정교수님 그러잖아요. 조시성 가진 사람은 교수인데도 조교수님, 조교수님 그러잖아요. 좀 웃긴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이호자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아니야. 기억하라는 취지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항상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또는 필이라는 명을 씁니다. 이전 등기 필. 용어도 씁니다.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 필증을 교부해 주거든요. 어디서 등기소에서 등기 필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걸 등기 권리증이라 불렀어요. 지금 그렇게 안 부르는데 등기 권리증이라고도 민간인 사이에서는 흔히 불러서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등기를 맞춰서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또는 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저당권의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상환에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비효물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증약금의 의미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유약금 계약 의미도 있고 유약금 의미는 유약권리고 손해배상 예정이 있는데 둘 중 예매할 때는 무엇으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약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약금을 수수했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2배를 돌려주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주차 강의로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